가장 대치동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사실은 그때 한창 그놈의 스카이캐슬 그 드라마 했었을 때 막 인터뷰 막 대치동 강사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나 막 아니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언론에서 막 나왔단 말이야. 나오는데 맞아. 막 되게 막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사례들 몇 개 보면서 아우 현실은 더 안 막 이러면서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막 아동 학대범이고 막 그래. 청소년 학대를 즐기는 것처럼 막 그렇게 나왔지. 완전 그 언론에서만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대치동을 묘사하는 거 보면 진짜 엄마들 완전 사이코패스. 맞아. 아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해서 그 사람들 보면은 막 그때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막 무슨 현실은 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있을 수 있어. 나도 되게 극단적인 사례를 물론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게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수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정성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오빠라 이렇게 돈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있는 자식들 같은 경우는 마치 스카이캐슬처럼 그렇게 그 엄청나게 자원을 퍼붓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불공정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게 그런 어떤 인터뷰들. 그래서 이런 현실은 더한 이런 사례도 있다.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야. 드라마는 순한 맛이다. 현실은 매운맛이다. 막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 야, 만약에 네가 이재용이야. 예를 들어서 네가 이재용이고 너는 네 자식들을 위해서 몇 조 원, 몇 천억 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퍼부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럼 걔네들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진짜 탑클래스 강사들 쫙 깔아가지고 집에서 딱 해가지고 얼마짜리 뭐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어디 집 밖은 위험하니까 다 집으로 오라고. 그럼 새끼를 위해서 뭘 못해. 근데 그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숫자야. 그러니까 내 새끼 입시까지 영향 안 줘. 극단적인 사례는 세월을 거슬러 어느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가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어차피 의미 없는 숫자야. 근데 우리가 입시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의미 없는 극단적인 숫자 갖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거를 신경을 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무의미하다는 거야. 이게 과연 다른 입시 제도가 바뀌거나 다르면은 그런 사람들이 붙을 수 없는 거냐? 수능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재용 자식들 같은 경우는 탑클래스 진짜 일타 강사들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아이만의 어떤 수업 충분히 시킬 수 있어. 수능을 위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내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해. 사실 그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에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면 그 길은 분명히 있는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탑클래스의 어떤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지불을 한 다음에 얼마든지 데리고 와서 내 자식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어. 사실은 그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야. 맞아. 근데 마치 그게 입시 코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고 아니면은 마치 수능을 보면은 공정할 것처럼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 안 그래. 전혀 그러잖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수능일 수도 있어. 실제로 예전에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수록 가장 선호하는 그 입시의 어떤 전형, 그러니까 유형이 수능으로 나와. 수시가 아니라. 그건 의외다. 가장 대치동에서 선호하는 유형은 사실은 정시야. 정몽준 아들내미도 강남대성에서 수능에서 했잖아. 그럼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야? 왜 언론 다 나와? 아 그렇구나. 그래. 그래 뭐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차라리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뭐랄까 선명하고 좀 더 쉽게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그렇게 암기식이나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지금 같은 경우는 수능이. 맞아. 요새는 수능이 만점자가 많다고 요즘에는. 만점자가 많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잖아. 1차례 할 거야. 이게 불수능으로 되게 유명했잖아. 완전 불수능으로 유명했잖아. 그러니까 맞아. 수능의 역사를 보면 그 수능 초창기 때 너무 쉽게 가르치고 갑자기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어렵게 나와.
맞아. 근데 그 수능의 역사를 보면 수능 초창기 때는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그때는 만점자가 없는 애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매년 이제 수능 끝난 다음에 이슈가 올해는 과연 만점자가 나올 것이냐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만점자가 뭐 왕창 나오거나 난이도 조절을 못했던 극단적인 뭐 물론 몇 개의 사례가 있긴 한데 이게 사람이 결국엔 문제 내는 거니까. 맞아.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창기에는 어쨌든 계속 수능이 되게 어쨌든 어려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 세대 같은 경우는 그치. 그때 같은 경우 사실 좀 더 암기형이 많았다 보니까 이게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그리고 문제 난이도도 또 어렵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타고난 학업적인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니야. 수능 난이도는 들쑥날쑥했고 최근에 국어지문 길이가 길어진 경향 등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부분이지만 첫째,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 둘째, 수능 범위의 조정. 셋째, EBS 연계율 강제로 인한 암기식 대비가 한동안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넷째, 수능 초창기보다 자리를 잡은 지금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 점. 등을 단순화하여 과거보다 수능이 지금은 쉽다. 라고 표현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완전 아기 때 있잖아. 아기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면서 이거를 주변에서 잘 컨트롤하고 하면 어떤 뭐 요새야 뭐 유튜브만 뒤져도 교육학 온갖 개념과 심리학 온갖 유아심리 뭐 다 나오잖아. 얼마든지 사실 할 수 있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정보가 공개될수록 뭐 입시 컨설턴트 혹은 입시 트레이너들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촘촘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줄 사람이 더 필요하겠네. 근데 이거는 정보 오픈 정도랑 입시 코디가 필요한 정도랑 다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유튜브 검색해서 홈트할 수 있잖아. 근데 아무리 운동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도 그 트레이너의 영역은 있을 거거든. 그치, 맞아. 그게 뭔가 1대1 맞춤 전략은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요새 애들 진짜 무식하단 말이야. 아, 진짜 되게 아마 너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를 못 푼다는. 진짜 무식하고 독해력, 문해력 정말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예전에는 이게 약간 뭐랄까 어떤 그 애들의 수준이 중간층이 좀 도톰한 그런 어떤 그 정규 분포의 형태를 이렇게 딱 간다면 요새 애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내가 볼 때 완전 M자야. 근데 이거는 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 평균값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뭐 지금은 양극단에 있기 너무 때문에 극단이야. 중간층이 없는 거지. 그치. 애들 중에 상당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맨날 유튜브 보고 앉았고 막 이러면서 진짜 책 한 권 제대로 보는 애들이 너무 많고 이 애들이 너무 양극단이라서 그 진짜 기본적인 텍스트 이해를 똑바로 못하는 애들도 너무 많고 맞고 반대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애들의 수준도 사실 되게 높고 걔네들의 숫자가 작지 않아. 내가 볼 땐 진짜 M자야. 그래서 요새 근데 그 상황인데 수능 시험이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서울대에서 그렇게 수능으로 많이 뽑을 수가 없고 연대에서 많이 뽑을 수가 없고 고대에서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게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전체 정원을 수능 갖고 애들을 다 뽑을 수가 없어. 수능이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고 그 정도로 변별이 안 돼.